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속어를 좀 썼는데요. 기똥찬. 그러니까 2025년도 코빗 그 거래소 코빗 리서치 보고서에서 기똥찬 파이코인 등장 예언. 뭐 아직까지 이제 우리 이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어르신분들이 많고 뭐 이렇게 알아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빗 거래소에서 이제 올린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원을 세 개를 하고 트럼프 2기 레드 스윕. 레드 스윕이 뭔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규제 기조 변화. 입법 규제 기조 변화의 또 하나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레드 수입이라는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고 입법 규제 기조 변화,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규제 그 기조가 변화가 됐죠. 미국 SEC 위원장도 바뀌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건 무슨 돈 세탁이나 하고 그냥 마약이나 하는 그런 것이었다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비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면서 암호화폐 채택을 하는 문제,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규제 기조 변화 문제, 트럼프 2기의 레드 스윕 문제, 요것이 사실은 파이 네트워크 로드맵 1, 2, 3에서 3 상황이 갖춰진 거죠. 지금 외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레드 수입이 뭔지도 모르실 테니까. 레드 수입이라는 건 레드라는 건 빨간색이고 수입은 확 쓸어버리다 이런 소리거든요. 레드 수입이라는 것은 빨간색 공화당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다 장악을 해버렸다. 레드 수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그만큼 세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세졌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서로 이렇게 결이 달랐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결이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미국의 상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냐. 요게 레드 수입이에요. 코비 리서치에 나온 첫 번째 요 레드. 그럼 두 번째 입법 규제,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규제 기조 변화는 뭐냐면 이거죠. 글로벌 가상자산 입법 규제는 미국 같으면은 올해 5월 달에 미국 하원 민주당 때 통과한 거거든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증권이냐 뭐냐. 그래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하고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을 분명히 하자. 얼마 전에 CFTC하고 SEC 이걸 분명히 하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충족해야 될 5가지 요소가 있다. 투명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이제 5월 달에 했는데 이거는 뭐 공화당이 돼도 여기서 완화를 시킨다라는 거지. 여기서 또 뭐 요 상태는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27개국이죠. EU에서는 이게 27개국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는 효력이 있고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암호화폐 백서 발행 의무 부과는 아주 약하게 EU 국가들 중에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몇몇 나라들은 사실은 돈 세탁하고 싶은 돈이 너무나 많죠. 그 세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7년 전쟁이 있었죠. 예전에 100년 전쟁은 그냥 이유도 없이 막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때 주인 없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엄청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주 약하게 나왔고요. 영국은 기업이 가상자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행위감독청,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의 관할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은 아직 그게 안 나왔죠. 그냥 뭐 상장해서 거래소하고 어떻게 뚝딱뚝딱 하게 되면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지금 바람 불 때 노젓는다고 막 올라갈 때 쫓아갈 게 아니라 아마 털고 나오는 세력들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더 정확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미쳐 날뛰면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 규제가 두 번째예요. 여기 위에 나왔던 거 두 번째. 세 번째 크립토 어덥션,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거는 오늘만 해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원의원이 미국의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 이거를 초안을 추진했죠. 그리고 데이비드 sak스가 이제 암호화폐 황제가 된 것에 대한 환영된 분위기를 밝히면서 세니터 신시아 루미스 2025년은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산을 위한 해가 될 것이다. 크립토 짜르가 된 데이비드 sak스 이 사람은 가장 암호화폐 자산에 호의적인 사람,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호의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데이비드 sak스와 아주 일을 같이 잘 하고 싶다. 이 사람은 데이비드 sak스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법률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비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얘기했죠. 이게 트럼프 2기 레드 수입, 가상자산 입법 규제 변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어답션 이게 세 개의 환경이죠. 그 비트코인의 파이코인에서 로드맵 3. 그런데 이런 거 있지만 반대 의견도 한번 당연히 있죠. 비트코인 밀리어네어죠. 비트코인을 뭐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비트코인 좀 팔아야 된다. 소문에 사고 기사에 팔아야 된다. 암호화폐 시장 매도 포지션 취할 때다. 비트맥스 CEO, 전 비트맥스 CEO였고 아주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 지금 저거를 전략적 비축 자산 한다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암호화폐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지난 정부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뒤로 밀릴 것이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암호화폐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팔기 시작할 것이다. 1월 20일이 상투다. 쉽게 생각하면 철 모르는 애들은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라고 뻔뿌질하고 선동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팔아야 될 때다. 이런 견해도 이제 나왔죠. 아더 헤이즈에 대한 기사도 많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한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제 축구 같은 거 봐도 하이라이트만 보는 사람도 있고, 골 넣는 것만 보는 사람도 있고, 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갖고 있다가 대박 났네. 비트코인 한 5천 개 정도 갖고 있죠. 얘네 자기네 나라 화폐는 없으면서. 근데 결국은 부도났죠. 국가 부도나서 원래 한 5천억 정도 갖고 있는 거죠.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비트코인 한 5천억 정도 국가가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는 망했죠. 그래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해줬지만 야 무슨 국가가 무슨 도박이냐. 국가 운영이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럼 석유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 되고 자원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 되냐. 엘살바도르 니네 말이지 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부자 되냐. 그런 짓 그만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이것도 지금 오늘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레드 수입이 된다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훌륭해 이런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을 같이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더 헤이즈가 얘기한 게 지금 2011년도 1월 1일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 미국의 연준의 그 대체 대조표를 보게 되면
지금 한 2.83 정도, 2.8배 정도, 2.8배 정도 올랐다. 요 하얀색이 연준의 대체 대조표거든요. 페드 밸런스라는 게. 페드 밸런스는 화이트다. 그런데 이 노란색은 뭐냐? 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큰 변동 없다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암호화폐 돈귀신들이, 중국 돈귀신들이 많이 붙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31만 7,500배로 올라버렸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이 사람 비트코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비트코인 계속 오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합리적으로 봐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게 어떻게 미국의 전략적 비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략적 비축이라는 거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여기 2번 가상자산 채택 분위기가 엘살바도르도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비트코인 보유 못한다. 파월이. 이게 우리가 무슨 엘살바도르냐. 이런 견해를 코빗에서 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코인 시장 냉전 시대에 온다. 국가 간 경쟁 격화가 된다. 지금 이제 미국 위주의 비트코인 경쟁이 심화가 되고 여기도 코빗 리서치 보고서 나왔잖아요. 가상자산이 제도권 진입이 가속이 되고 무한한 각국이 히토류 서로 막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금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석유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서로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전쟁이 펼쳐진다라는 게 지금 코빗 리서치 보고서예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레드 수입, 입법 규제 변화, 크립토 어둠션이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우주적 경쟁, 우주를 먼저 선점하자라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먼저 선점하자라는 견해가 나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동시장악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입법에 대한 이렇게 불분명했던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입법 규제가 변화하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쭉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파월 한마디에 급락, 냉전 시대 온다. 그런데 그 미국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견해에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는 뭘까? 갠슬럽 위원장이 아웃되지만 갠슬럽 위원장 때 했던 걸 다 버리진 않거든요. 미국은 중요한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은 돈을 나라에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연준에서 찍잖아요. 연준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잖아요. 옛날에 영국에서 왕권하고 은행가들하고 싸워서 입헌군주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돈의 권력하고 정치적 권력은 다른 거죠. 돈의 권력하고 정치적 권력하고 싸웠는데 돈의 권력이 이겼던 게 민주주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견해도 있다. 진실한 스테이블을 한 코인이 나오려면 뭐냐? 이 암호화폐 패권의 우주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 체인저는 뭐냐? 이게 코빗 리서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가운데 뭐죠? 킬러 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킬러 앱. 레드 스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킬러 앱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킬러 앱이 뭐냐면요.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다른 경쟁 상품들을 다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그러면 비트코인을 총 대명사로 하는 이 14, 15년간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등장하자마자 다른 경쟁 암호화폐들을 다 몰아내고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코빗 리서치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킬러 앱이 되려면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견해에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가 돼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증권성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익에 동조해서 스위프트처럼 멈추려면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돼요. 이름만
이름만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 달러를 갖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기에 해당할 만한 발행한 코인에 합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100%는 아니더라도 준비금처럼. 그리고 암호화폐 패권의 우주 경쟁에서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 체인저 킬러 앱이 뭘까? 파이코인이 뭘 준비해 오셨는지 알으시겠어요? 왜 상장을 빨리 안 하고 왜 KYC 통과된 사람을 다시 임시로 바꾸고 계속 지금 뭐 이렇게 맨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려고 그러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인데 여기는 사람을 모으긴 모으는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잘라내는 거예요. 니콜라스 부부는요, 킬러 앱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코빗에서 하면 이런 거 나오기 전에 킬러 앱.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다른 경쟁 상품도 싹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는 새로운 암호화 킬러 앱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코인이 킬러 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답은 못 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코빗 제가 썸네일에 달았던 것처럼 2025년 코빗 리서치 보고서를 보니까 파이코인 등장 예언한 거 아닐까? 파이코인이 분명히 킬러 앱으로서의 잠재적인 힘은 있잖아요. 그건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아주 재밌게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거 말고 하나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도널드 대통령 취임이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다. 헤이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막 우우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에는 꽃길이 없다라는 거를 이 사람 아는 거죠. 거꾸로 서서히 타는 거죠. 이런 사람 뭐 비트코인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그냥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은 1월 20일 근처까지 기다리면 되고 또 1월 달에 증권이고 시장이 다 좋으니까 크리스마스 이후에 좋으니까 기다리는데 특정 포지션이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 정말 시장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도 뭐 무조건 뭐 10년 뭐 나는 뭐 그냥 100%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올랐을 땐 좀 팔기도 하고 내렸을 땐 더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 다 쓸었다고 그러지만 트럼프가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대와 그렇게 뭐 변화를 빠르게 가져올 수는 없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저기 뭐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암호화폐 말고도 암호화폐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 몇 프로나 돼요. 얼마 몇 퍼센트 되지도 않잖아요. 암호화폐를 전혀 하지도 모르고 암호화폐 전혀 모르는 지금 미국의 중산층 그 마가 운동의 핵심 세력들한테 잘 보여야지. 마가 운동의 핵심 세력들은 케어하지도 않고 암호화폐법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봐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자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팔기 시작하라고 자기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팔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내가 다시 보겠다. 자기 답이 꼭 이 사람 아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일단 자기 생각은 하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틀렸구나 그러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아주 뭐 온 신문에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오늘은 킬러 앱. 파이네트워크가 킬러 앱이 될 것이라고 킬러 앱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빗에서 얘기한 코빗 리서치 보고서의 핵심은 파이코인을 알고 쓴 게 아니라 이게 문지방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를 무의식이 알아. 어마무시한 파이코인입니다. 감사합니다.